네, 안녕하세요. 리플 원정대 구독자 여러분. 벌써 10화를 맡게 된 온체인 시리즈입니다. 제가 최대한 이제 온체인 시리즈에서는 이렇게 딱딱한 내용보다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고 뭐 하실 만한 그런 주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 전에 한번 이제 XRP 관련해서 시황을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3월 17일이죠. 이제 SEC랑 CFTC, 미국의 이제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60페이지가 넘는 공동 성명을 발표를 하면서 여기 안에 공식적으로 증권이 아니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그런 암호화폐 16종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꽤 많은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잘 알고 있는 XRP를 포함해서 뭐 앱토스, 아발란체, 비트코인 캐시 등등 16개의 암호화폐가 이제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놓은 상태고, 이 폴 애킨스 신임 SEC 의장이 공동 성명을 통해서 지난 10년간 암호화폐 업계를 괴롭혀왔던 규제적인 불확실성을 끝내는 조치라고 이제 평가를 하면서, 이 SEC가 XRP 가치가 더 이상 경영진의 이익 기대치가 아니라 이 네트워크의 유틸리티 그리고 수요와 공급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간 이제 리플 측이 고수해온 규제적인 방어 논리를 전격 수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이지만은, 결국에 XRP 가격은 다른 것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려왔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XRP는 공급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걸 이제 온체인적으로 구조적으로 살필 수 있는 그런 눈을 길러야 한다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 이제 XRP 투자자분들이라면은 결국에 이 XRP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이제 투자를 하실 텐데, 그렇다면은 어떤 것이 이 XRP, 더 나아가서 XRP 레저 메인넷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이제 3월 18일에 SEC에 제출된 등록 신고서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에버노스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XRP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네바다주에 새로 설립된 에버노스 홀딩스라는 기업명으로 이제 등록 신고서 제출을 했다고 이제 발표를 한 것이고요. 이 등록 신고서 안에는 에버노스가 XRP에 집중하는 상장 기업으로서 어떻게 기업을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설명하는 위임장 권유서와 투자 설명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 신고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국 SEC 승인을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만, 검토랑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기업의 명칭이 아르마다 에퀴지션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법인의 이제 주주들이 승인도 이제 받아야 되고, 그 이후에 부가적인 조건들을 충족을 해야 공식적으로 에버노스라는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이 되면서 이 XRP DAT 기업이 출범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승인되고 나면은 에버노스는 이제 상장 기업이 되어서 나스닥 증권거래소의 승인 조건으로 XRPN이라는 티커를 가지고 이제 주식이 거래가 될 예정입니다. 제가 이 에버노스라는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라고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에버노스는 XRP DAT 디지털 자산재무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리플랩스랑 SBI 홀딩스, 그다음에 에링턴 캐피털이 주요 투자사로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공식 어드바이저로서 이제 리플의 현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있고, 그다음에 리플의 전 CTO인 데이빗 슈월츠도 공식 어드바이저로 이제 온보딩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기존 법인 명인 이 아르마다 에퀴지션 코퍼레이션 2라는 이 법인은 스펙 특수목적 인수회사 합병을 통해서 이제 이 에버노스가 나스닥으로 우회 상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 티커는 XRPN으로 티커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 에버노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XRP 매입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XRP의 어떤 지분을 계속해서 증대시키는 전략을 취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디파이를 활용해서 수익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할 예정이고, 유동성도 제공하고 기타 자본시장 활동으로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스닥에 상장이 되게 되면은 공개 거래 구조이기 때문에 투명한 주식 증권 구조로 투자자들한테 제공이 되다 보니까, 보수적인 기업들, 기관들한테는 XRP를 직접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버노스의 주식을 취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프리미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예정인 것이죠.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온체인 시리즈 전에 스테이블 코인, 특히 이제 RLUSD에 대한 설명을 한번 쫙 드렸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여러분들이 이제 체감하기 굉장히 힘든 분들도
많이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크게 금융기관들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예시로 하나은행이랑 서클이 이제 MOU를 맺게 되면서 이 하나카드가 USDC의 국내 결제를 지원한다는 발표도 이제 3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 대상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인 고객이 국내 가맹점을 통해서 결제를 할 때 결제 금액의 몇 % 정도를 크로노스 생태계 네이티브 코인인 크로로 이제 돌려주는 어떤 캐시백 이벤트를 실시를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금융그룹이 이제 다양한 계열사들을 활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크립토 카드 써보신 분이 계신가요? 조금 생소할 수는 있긴 한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도 크립토 카드를 많이들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쓰이고 있는 카드들을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카스트 카드, 그다음에 이더파이 카드, 그다음에 리더페이 카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크립토 카드들이고, 카스트나 이더파이나 리더페이 모두 어플리케이션 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테더나 USDC 코인들을 충전을 해서 카드로 충전된 스테이블 코인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카드고요. 당연히 비자 카드, 마스터 카드 등 이제 이런 카드들이 연계되어 있는 결제망을 통해서 비자 카드나 마스터 카드 결제가 되는 모든 가맹점에서는 이런 카드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시지만은 스테이블 코인이 지속적으로 우리 일상 속으로 침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립토 카드를 활용하게 될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립토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애플페이나 구글페이에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아직 삼성페이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을 많이들 쓰고 계시다 보니까 애플페이나 구글페이 이런 곳에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크립토 카드를 간단하게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페이라고 할 때는 월렛에 들어가서 카드를 등록만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버튼 하나만 누르거나 아니면은 안면 인식을 통해서 바로 카드를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애플페이를 받는 그런 가맹점들은 모두 크립토 카드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크립토 카드 5개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뭐 카드별로 이제 연회비나 뭐 발급비 다 있고요. 그다음에 결제할 때의 수수료 혹은 이제 환전 수수료 대부분 다 US 달러 기준으로 결제가 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쓸 때나 달러가 아닌 나라에서 쓰게 되면은 환전 수수료가 붙게 됩니다. 근데 이 환전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지 않는 수준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결제를 할 때 막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ATM에서 인출을 하고 싶다, 현금으로 인출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조금 더 수수료가 더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변환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카드마다 조금 다른데요. 어떤 카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암호화폐를 했을 때 바로 법정화폐로 변환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어떤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암호화폐를 들고 있다가 결제할 때 그 즉시 법정화폐로 변환이 되면서 결제가 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마다 따져가면서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수수료가 적은지 파악을 해보신 후에 사용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수수료나 이제 캐시백 혜택 이런 것들도 많이들 이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카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출금할 때는 0.1%, 그다음에 은행 송금할 때는 0.5% 이런 수수료가 더 붙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캐시백으로 오히려 결제를 할 때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캐시백 그런 혜택들도 각각의 카드사들이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크립토 카드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혜택들도 굉장히 많이들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5개만 가져왔지만은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크립토 카드들이 있습니다. 어떤 카드들은 이제 애플페이와 같은 어떤 버추얼 형태로만 제공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뭐 이더파이나 뭐 카스트 카드는 이제 실물 카드, 피지컬 카드라고 하는데요. 이 실물 카드를 이제 배송받아서 지갑에 넣고 그냥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쓰듯이 쓸 수 있는 그런 카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찾아보시고 비교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XRP랑 RLUSD를 활용할 수 있는 크립토 카드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XRP 그 다음에 RLUSD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코인인 것이냐, 굉장히 뭐 국제 송금이나 결제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메인넷이 XRP 레저인데 왜 우리는 일상 속에서 XRP나 RLUSD를 활용할 수 없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 기린랩스가 XRP와 RLUSD를 활용할 수 있는 기린 카드를 전격 출시를 하게 되면서 우리도 이제 XRP랑 RLUSD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린랩스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이제 기린 카드 탭이 이제 생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기린 월렛을 다운 받게 되면은 지금 사전 모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전 모집 기간이 끝나고 정식 출시가 되면은 바로 이제 이 기린 카드를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기린 카드 역시 버추얼과 피지컬 카드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버추얼 카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카드와 마찬가지로 애플페이랑 구글페이를 지원을 하고 있고, 삼성페이는 아마 이제 상반기 끝날 때쯤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발표가 나오진 않아서 이 삼성페이 지원 여부는 조금 더 이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지컬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처럼 실물 카드 형태의 카드를 이제 받아가지고 일반 상점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카드인데요. 이 두 가지 카드 모두 이제 장단점을 잘 따져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버추얼 카드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이제 활성화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실물 카드가 배송 오기 전에 바로 쓸 수가 있는 카드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월렛을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온라인이나 앱 내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린 월렛을 받게 되면은 바로 이제 연결을 해서 쓸 수 있다 보니까 XRP와 RLUSD 기반의 어떤 결제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물 카드, 피지컬 카드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서 비접촉 결제를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NFC를 카드를 대게 되면은 바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의 비자 ATM에서 현금 인출도 가능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기존의 결제 수단을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활용성을 갖췄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비자 카드를 받는 그런 가맹점에서는 모두 쓸 수 있다 보니 다양한 나라에서 국경 없이 XRP와 RLUSD를 활용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하겠다, 이 기린 카드의 슬로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XRP 레저가 12년 동안 이제 운영이 되었고, 그다음에 5천만 명이 넘는 그런 XRP 홀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생활에서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가 없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XRP나 RLUSD를 결제에 쓰려면은 기존에는 이제 XRP나 RLUSD를 거래소에서 팔고 국내 거래소에서 가져온 다음에 이거를 또 원화로 바꾸고 원화를 또 출금을 해서 은행에 넣고 그 은행이랑 연동이 되어 있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써야 XRP나 RLUSD를 결제될 수가 있었는데, 기린카드가 이제 없애겠다는 것이죠. 이 기린카드 같은 경우에는 기린 월렛에 그냥 XRP나 RLUSD를 갖고 있으면은 바로 기린 카드를 통해서 쓸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단계가 축소가 된다는 점에서 좀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크립토 카드 같은 경우에는 커스터디 형태의 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커스터디 형태 카드라는 말은 카드사가 사용자의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다른 카드를 설명을 드리면서 암호화폐를 충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들고 있는 지갑이 아니라 카드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지갑에 나의 암호화폐를 넣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기린 월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프 커스터디, 내가 내 개인 키를 갖고 내 자산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지갑이다 보니까 셀프 커스터디 카드라는 게 큰 특장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카드사의 뱅크런,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린카드의 특장점이 이제 셀프 커스터디라는 점, 그다음에 비자 네트워크 망이 깔려 있는 모든 가맹점에서 다 쓸 수 있는 카드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규제를 준수하는 카드다 보니까 이슈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카드라는 점,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일단 사전 모집 단계다 보니까 좀 이거를 활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기린 월렛을 다운받아가지고 이 기린카드의 사전 모집을 한번 등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워낙에 AI가 발전하고 그림도 그려주다 보니까 제가 구글 제미나이의 나노 바나나로 XRP랑 RLUSD가 가져올 일상 속의 변화에 대한 그런 주제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빠르고 안전하게 XRP와 RLUSD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일상, 그다음에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낮은 수수료로 XRP나 RLUSD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요즘은 이제 워낙에 이 원화 가치의 하락이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가치 하락의 해칭 수단으로서 이제 XRP와 RLUSD를 저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편의점에서 간식을 구매하는 등 소액 결제도 가능한 그런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유학을 간 가족 자녀들 바로 국경을 넘어서 빠르게 XRP를 송금해서 자녀분들이 기린카드나 XRP, RLUSD를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세상도 올 것 같고요.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 연동되어 있는 가맹점 어디에서나 XRP랑 RLUSD를 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26년이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될 걸로 보이고요. 어느덧 이 XRP와 RLUSD가 우리 일상 속에서 함께하는 그런 코인이 될 것으로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XRP 가치가 상승하려면은 XRP의 수요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은 이 XRP 홀더분들이 마냥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들 써야 가치가 상승한다.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XRP와 RLUSD를 활용하는 그런 크립토 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기린랩스를 포함해서 다양한 이 XRP 생태계의 플레이어들이 결제 시스템을 많이 구축을 하고 실제로 이 XRP와 RLUSD를 많이들 쓰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XRP와 RLUSD를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을 하게 된다면 어디에 쓰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또 알려주시면 또 제가 한번 읽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